여러분 안녕하세요. 콘텐츠 위드의 김윤미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무 프레젠테이션 제대로 이해하기, 특히 리더에 대해서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져 있는 많은 책이나 강의에서는요, 프레젠테이션 준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설정하고요, 청중에 대해서 분석하고, 목차를 설계하고, 스토리 라인을 설계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획에 좀 시간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하고 실전 연습을 하고 실제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획에 시간을 많이 쓰는 건 굉장히 저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 우리의 실무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이상처럼 잘 되지 않죠. 실무에서는요, 우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거나 이미 작성이 완료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 회의에서 발표가 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2, 3일 뒤일 수도 있고 정말 빠르면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분석합니다. 그리고 발표 슬라이드를 따로 만들면 좋겠지만 실제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그대로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고서의 글자가 굉장히 빼곡한데 이걸 그대로 발표 슬라이드로 사용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걸 별도로 다시 만들거나 수정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몇 번 살펴본 다음에 이제 바로 실전 발표가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알려져 있는 정석적인 프로세스와 실제 실무 프레젠테이션의 프로세스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실무에서 프레젠테이션에 없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먼저 첫 번째, 기획의 목적부터 충실한 정석적인 기획의 프로세스가 실전에서는 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보고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발표 스토리를 다시 기획하거나 아니면 이걸 그대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무대에서 보던 화려한 슬라이드도 실전에는 없습니다. 보고서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보고에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발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슬라이드를 만드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것도 없어요. 아나운서처럼 정확한 발음, 좋은 목소리를 가진 발표자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발음과 설명 정도의 능력만 갖추신다면 충분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실 때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신다면 결과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퀄리티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추구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효율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주어진 기대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효과입니다.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 두 가지, 효율과 효과를 추구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셔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실무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첫 번째, 리더에 대해서 잘 이해할 것.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고서에서 빠르게 발표용 멀티 슬라이드로 전환할 것. 세 번째, 최소한의 발표 준비를 할 것. 이 세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프레젠테이션의 청중, 리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리더의 입장이 되어서 듣고 보는 훈련을 꾸준하게 하시는 건데요. 내가 사실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실제 발표가 이루어지는 현장, 그 회의실에 가셔서 리더가 앉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내 발표를 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훈련을 꾸준하게 하시면 리더의 입장을 이해하시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재구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존의 보고서 슬라이드 안에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이 중에서 어떤 거를 표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거를 덜어내야 할지 강약 조절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안에서도 내용을 다시 한번 구조화하시고 여기에서 강조할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을 빨리 구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에는 힘을 빼고 무난하게 갈 건지, 어디를 강조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고서에는 아무래도 말이라는 설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내용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빨리 다시 한번 뺄 거는 빼고 또 확실하게 보여줄 부분은 어디인지를 결정해서 슬라이드를 재구성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발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실제 무대에 섰을 때 자세는 어떻게 할지, 동선 활용하는 방법, 제스처 쓰는 거. 말을 하실 때는요, 목소리에 강약에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강하게 얘기할 부분,
그리고 힘을 빼서 이야기할 부분을 구별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슬라이드 어떻게 활용하고 포인터기, 마이크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본적인 것들을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데 자주 있는 게 있습니다. 발표를 진행하실 때 카카오톡이나 SNS, 메일 알람 등을 끄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발표 중에 이런 것들이 울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준비하시고 발표에 임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리더에 대한 이해예요. 리더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기획하실 때 첫 단계에서 청중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내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청중은 누구인가요? 사실 프레젠테이션에서 청중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이 청중은 어떤 강연이나 음악회를 듣기 위해서 참석한 사람을 청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프레젠테이션에서 내 발표를 듣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은, 즉 화자는 누구인가요? 주로 두 가지인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사내에서는 주로 나의 리더 혹은 동료 구성원들이 내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혹은 사외에서는 고객사분들에게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하기도 하죠. 이 중에서 우리는 사내, 나의 리더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중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청중이 갖고 있는 집중에 대한 에너지, 주의력 있죠. 이것은 한정된 자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쭉 처음부터 끝까지 내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대부분의 청중은요, 휴리스틱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휴리스틱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내가 기존에 경험했던 지식이나 몇 가지 정보 있죠. 이것만으로 빠르게 결론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확증 편향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원래 갖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휴리스틱과 확증 편향을 알게 되신다면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화를 할 때는 조는 사람이 없지만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가끔 조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주목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졸음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실무 프레젠테이션의 출발은요, 나의 리더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업무, 이 회의, 이 프레젠테이션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이지? 내일 이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업무의 당위성, 기획의 배경부터 설명할 건지 아니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지를 결정하셔야겠죠. 언제나 보고서 순서대로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성을 재구성하실 수가 있겠죠. 나의 리더는 어떤 특성과 성향을 갖고 있는지, 요즘 업무상의 관심사는 뭔지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저는 주로 어떻게 파악했냐면, 나의 리더가 요즘 자주 쓰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기억해 놨다가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할 때 반영하시는 거죠. 나의 리더가 갖고 있는 선입견은 어떤 게 있는가요? 그리고 궁금해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나의 리더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야 할 한 가지 메시지는 뭔가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나요? 그 메시지를 프레젠테이션 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해 주시면 되겠죠. 리더가 기대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기대치를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나의 프레젠테이션과 리더의 기대 사이에는 항상 갭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갭 사이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고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포인트도 프레젠테이션에서 다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무 프레젠테이션은 리더가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발표가 끝났을 때 리더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잘 진행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중에 A 안으로 합시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앞으로 이런 업무 할 때 이거를 주의하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해 봅시다. 라든지 이런 의사결정 사항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도요, 끝에 말미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두 개 중에 뭘 선택할까요?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해서 진행을 할까요? 이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확답을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리더의 상황에 빙의해서 리더를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리더를 바라보면 나의 주관성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노력을 했냐면 내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내가 나를 본다면 어떨까라고 가정하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내가 리더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리더가 되었다라고 상상해보고 내가 리더라면 나의 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들릴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종종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것까지 미리 파악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자, 기억해 주세요. 리더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가 행동할 수 있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다. 저는 이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가 우리의 리더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